푸른밤 종현입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광고 문구 아주 유명하죠. 근데 지우는 게 중요한 건 화장뿐만이 아닙니다. 연필로 대시행을 할 때도 지울 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대요. 지우개로 한 번에 싹 지우면 자국이 남아서요, 꾹꾹 누르듯이 살짝 지우는 거죠. 며칠을 집에만 있다 보면 그동안의 일들이 줄줄 떠오르기도 하고요.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 앞에서 한숨도 나오죠. 근데 이 기억이란 것도요, 지울 때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빡빡 지우는 것보다는 견딜 수 있을 만큼 약간만 더 흐릿해질 정도로 지워야 되거든요. 이제 이불 속에서 발차기는 그만하시고요. 다른 얘기에 집중해보는 건 어떠세요? 7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Tell me how you've been, and tell me what you see. 7월 6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노라 존스의 Not Too Late 이었습니다. 제가 푸른밤 열면서 여러분께 소개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 차분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불킥이라고 하죠. 자기 전에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렸을 적 창피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지. 근데 그런 것들 나중에 친구들하고 다시 얘기하면 좀 웃음도 나고, 진짜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옛날 얘기니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전 그런 편이거든요. 안 좋은 기억, 그냥 창피한 기억, 이런 것들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창피했던 기억들은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스스로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거 듣고 웃어주는 사람들 보면서도 좀, 그래, 웃겼으니까 된 거야,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영화부터 경제, 경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또 이름이 나신 분이죠. 전문가 얘기 안 했다고 섭섭해 하셔가지고 꼭 집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기주 기자님이시고요. 영화 얘기 나눌 겁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도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인터파크 도서, 디지털 대성, 심플렉스 인터넷,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영화는 누구와 보느냐에 따라 감동의 정도가 달라지죠. 특히 웃음 포인트가 전혀 다른 사람과 코미디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화만큼은 각자의 취향이 중요한데요. 이 시간만큼은 개인적인 취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재미없는 영화 재밌다고 소개하지 않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네, 저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이런. 세계 국제 정세를 논하니까 이런 역시. 근데 국제 전문가입니다. 네. 국제 정서 전문가. 네. 무슨 일로? 스위스에 갔다 왔어요. 네. 어떠세요? 스위스. 초콜릿 맛있더라고요. 네. 스위스죠, 초콜릿. 그쵸, 네. 자, 오늘 코미디 영화 얘기하나요? 코미디 영화 이런 얘기 오프닝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저하고 같이 보면 코미디 영화 싫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안 웃죠? 알다 안 웃죠. 저게 뭐야? 뭐 재밌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은 예쁜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죠. 그리고 여배우가 그 남자 배우로 지고지순할 기다리는 영화 좋아합니다. 안 어울리는데요? 아니 오늘 소개한 영화 그런 내용인데. 그래요?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죠? 권투 영화인데요. 사실 권투 저는 공놀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네. 주먹 쓰는 거는 가끔 합니다. 17대1 정도. 기자님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17대1이라니 17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이렇게 심판 보고 심판만 이렇게. 자, 권투 영화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권투 영화 상당히 많죠. 유명한 권투 영화도 많고. 가장 대표적인 게 로키겠죠. 네. 전 로키는 참 그 주제가 때문에 가끔 제가 이렇게 조깅하거나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 왠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파이팅 넘쳐야 될 것 음악 끝날 때까지 운동을 계속하지 못해요. 힘들어서. 중간에. 음악이 너무 길어. 네. 머릿속에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빠밤빰. 자, 권투 영화. 저는 사실 권투나 운동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오로지 하는 거는 근육 운동뿐. 승부를 나누는 운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외롭게 평화주의자라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네. 이기고 지고 내가 이겨서 기쁘고 내가 져서 슬프고 그런 감정의 소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해요. 제가 스스로.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실은 현대인이네요. 전. 맞아요. 저는 옛날 사람. 저 구석기인이라서. 자,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죠? 구석기 시대 운동입니다. 권투. 네. 사실 요즘 권투가 옛날처럼 인기가 있지 않죠.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세계 챔피언이 누가 있느냐가 요즘으로 치면 김연아 씨 같은 정도의 인기와 관심사였고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권투가 옛날만큼 인기가 없는데 이 권투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권투 영화는요, 로키 말씀드린 것 이후에는 어떤 그 공식이 생겼어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남자 주인공을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여자가 있죠. 네네. 이 남자 주인공은 가진 거는 주먹밖에 없어요. 이런. 네, 이 두 주먹을 불끈 치고 팬티바람으로 일어납니다. 링 위에 오르죠. 주먹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공들은 대부분 과거가 어둡거나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보듬어주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근데 있는 사실 요즘 권투 영화가 인기가 없는 이유, 권투가 인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른바 이걸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약하고 그러니까 그 소수파인 그 비주류 인물인 거죠. 이런 인물들이 오히려 관객들한테 큰 인기가 없어요. 그러네요. 타고나기 부자. 아니면 집안이 부자라 처음부터 실장. 이런 사람들이 훨씬 인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아이언맨. 맞아요. 네. 아니면 이제 별에서 온 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럽다. 가다 별. 이런 인물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금칠해져 있는 유모차 타고 싶다. 태어났더니 그냥 한국이고. 태어나봤더니 여기네. 이런 자, 영화 얘기로
신세한탄 그만하고요. 자, 어떤 영화죠? 그래서 리얼스틸이라고요. 네, 네, 리얼스틸. 휴 잭맨 나오는 영화죠. 그렇죠. 네, 휴 잭맨이 전직 복서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특징적인 건요, 직접 링 위에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복싱 인기가 없어지다 못해 이제는 사람끼리 때리고 맞는 걸로도 그렇게까지 쾌감이 없다며 로봇끼리 복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로봇 복싱을 시키는데 이게 리얼스틸이라는 리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경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는 내용인가요? 근데 이 복서인 그 휴 잭맨을 연기한 찰리라는 인물이 이 로봇 복싱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복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로봇을 이용한 복싱을 해서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혼한 전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우연히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되고요. 이 아들을 위해서 다시 로봇 링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뭔가 로봇으로 권투를 한다. 복싱을 한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봤는데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세한 부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권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앞에 로봇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엽게 느껴졌어요. 저는 뭐 마치 아빠를 따라하는 뭐 아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로봇들이 심지어 춤을 따라하기도 하죠. 그렇죠. 과연 샤이니 춤을 따라할 수 있을까? 그건 못하더라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자, 이 영화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포머와 로키의 만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아주 오래된 옛날 소설이에요. 그 56년도에 리처드 매드슨이라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스틸이라는 게 바탕인데, 이게 다시 50년이 지나서 현대에 나온 이유는 그 단순한 복싱만으로는 영화가 이제 그 복싱 영화가 흥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SF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가 복싱을 한다. 물론 하지만 기본 틀은 로봇가 복싱을 할 뿐 그 복싱 영화의 전형적인 공식을 따라요. 특히 이 영화에서 보면요, 주인공 로봇가요. 네. 그 아들이 그 우연히 쓰레기장에서 주운 로봇거든요. 전형적인 가진 것 없는 별볼 로봇도 가진 게 없어요. 이런 다 가진 게 없어. 네. 제목은 또 아톰이야. 아톰. 결국은, 옛날 로봇 느낌이요. 그렇죠. 정확하게 고전적인 로봇의 느낌이죠. 이 로봇이 링 위에 올라서 결국은 아주 강력한 로봇인데 로봇 이름은 또 상대방은 제우스예요. 이름도 제우스야. 못 이길 것 같아. 이름만 들어도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로봇을 움직이는 주인은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야? 이거 뭐 로키야?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또 짜여져 있는 뭔가 틀이 좀 있어도 감동은 역시 뭐 이 영화 안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요, 그 신화화된 원형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뭉클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번영적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 더 뭉클한데, 여기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전형적이고 뻔한 이야기 구조 갖고 있죠. 네. 하지만 그 관계에서 배우들의 연기와 또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역전의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보지만 또 보고 싶은 어떤 신화의 원형을 느끼는 거죠. 쾌감이 또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베로니카가 피처링한 팀벌랜드의 Give It A Go. 이 곡은 리얼스틸의 OST입니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리얼스틸의 OST 한 곡 듣고 왔는데 이런 신나는 노래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 내에서도. 보면 그 로봇들이 링 위에 등장하기까지의 과정, 네. 가운을 벗고 이제 정말 한판 붙겠다 하는 그 시간 동안 늘 다양하고 재밌는 음악들이 나오죠. 그렇죠. 등장하면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좀 쇼맨십이 가미된 그런 로봇들도 많이 있어서 네.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뭐 배우들 얘기도 좀 해볼까요? 휴 잭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게요. 톰 크루즈 톰 아저씨도 있는데 네. 휴 잭맨 휴 아저씨도 있고. 네, 참. 아저씨가 너무 많아. 한국은 참 사랑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휴잭맨 이 울버린으로 기억되어 있는 그래요. 휴잭맨 네. 아저씨. 보면요 이렇게 손톱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상해요 이제는. 그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짧아요 이 영화에서. 되게. 맞아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꾸 맞으면 아파하고 그럴 그러니까요. 리가 없는데. 금방 나을 텐데. 그 영화 역사상이요. 네. 휴잭맨이 그 울버린 역할을 하잖아요. 영화 역사상 단위 캐릭터를 가장 많이 한 배우래요. 그러니까 우리 007이 있죠. 네네네. 007 이 캐릭터는 사실은 배우가 계속 바뀌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본드가 네. 계속해서 바뀌죠. 제임스 본드일 뿐 배우들은 계속 바뀌지만 이 휴잭맨은 정말 무려 6편의 영화에서 아니죠. 그 스피노프까지 하면 8편의 영화에서 네. 그 울버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본전 뽑는 거죠. 한 캐릭터. 그냥 울버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화 들어와서 더빙하면 꼭 그분이 하는 톰 크루즈는 누구, 그렇죠. 디카프리오는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네. 그런 느낌처럼 그냥 이제 울버린은 무조건 휴잭맨인 거예요. 그렇죠.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휴잭맨이 그 울버린 역할을 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울버린이 근육이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사실 휴잭맨 나이가 올해 이제 45. 근육 얘기할 나이가 아니죠. 잘못하면 디스크 걸리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서 그냥 그 몸을 만들려고 영화 촬영할 때마다 고생을 한다고 들었어요. 뭐 입금되면 다 합니다. 얼마나 받았든. 아까 자기하고의 싸움은 그런 거군요. 통자하고의 싸움이었구만. 네, 그렇습니다. 잔고와의 싸움이죠. 이 영화 휴잭맨 때문에 봤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리얼스틸. 그렇죠. 네. 휴잭맨의 흥행파워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휴잭맨이 또 아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죠. 레미제라블에서도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잘 불러요. 네. 뮤지컬 배우 출신이래요. 그래요? 네. 생긴 거와 달리? 네. 그러게 말이에요. 노래도 잘해. 아들 역할 했었던 배우. 네. 다코타 고요? 이 친구 참 귀엽던데요, 저는. 그러게요. 이 영화 안에서 보면 그 휴잭맨하고 호흡이 잘 맞죠? 사실 이 영화의 재미는 이 두 배우,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서로 굉장히 벌어져 있다가 네. 결국은 서로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링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철없던 아들이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해 줘야 돼요. 그 연기를 참 잘해냅니다. 뭐랄까요? 두 사이가 안 좋은 게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이 휴잭맨은 복싱에 빠져 있고요. 내기에. 네. 그리고 사실 엄마하고 또 사이가 벌어져서 이혼을 했고 네. 그래서 아들을 그냥 팽개쳐주고 살다가 뒤늦게 돈 몇 푼 받겠다며 아들을 찾아왔던 그런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한 남자가 바뀌어요. 아이 때문에. 네. 그러면서 아이 때문에 링 위에 올라서 진짜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물론 뭐 대신 싸우죠. 아톰이란 로봇과 대신 싸우는 게 약간 약하긴 한데 직접 싸워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이 휴잭맨이 권투 액션을 취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링에 오른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일치화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봤죠. 그렇죠. 자, 여배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게요. 이 여배우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네. 왜 좋아하느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실 복싱 영화에서 여배우, 여자친구는 빠지지 않는데요. 네. 로키 이후로도 늘 벨트만 따면 늘 가서 이름을 불러 제끼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요. 휴잭맨이 아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몇만 킬로미터를 차를 운전하고 와서 이 여자 옆에서 하룻밤을 자고 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남자를 안아줘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여자의 캐릭터가 어찌 보면 권투 영화에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꿈꾸는 여자상 같은 거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안아주고 무엇을 따지지 않고 항상 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렇죠. 안식처 같은. 그리고 떠나가면 알아서 또 잘 살아요. 조금 무책임하기도 하다. 들꽃 같은 여자입니다. 좋네요. 자, 이 영화 감독 이름이 좀 생소하네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했고요. 네.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죠? 시온 레비라는 감독인데 네. 박물관이 살아있다 만든 감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색채를 보면요. 감독 색채라기보단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제작자의 색채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스필버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그 이유를 좀 더 잘 알 수도 있기도 해요. 스필버그라는 감독은요. 한국 영화 감독은 본인 시나리오도 쓰고 심지어 캐스팅도 하고 돈도 끌어와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스필버그는 본인이 그냥 있어요. 그럼 제작자하고 배우들이 다 메이킹을 이른바 쿠킹이라고 그러는데 다 만들어 와요. 그런 다음에 스필버그한테 자 메가폰만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스필버그라는 이름만으로도 일단 관객이 기본으로 들기 때문인 거거든요. 스필버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 제작이라고 하는 측면, 스필버그는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조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다른 영화들도 많이 찍었는데 이때는 감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스필버그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얼 스틸도 사실은 전형적인 스필버그의 가족 틀 같은 것들 안에 있거든요. 그건 이제 대리가 연출을 했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좀 참신한 소재였던 것 같아요. 기발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로봇이랑 안 싸우고요. 로봇이랑 소랑 싸우고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요. 뭐 성장극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저는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하는 개연성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냥 SF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링 위에 오르는 아빠가 있고 그리고 그 아빠를 위해서 아들이 믿어주고 네. 그 남자 믿어주는 여자가 있고 야 이건 정말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이죠. 네, 그래서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신선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반면에 그 신선하지 않은 지점이 이 영화의 그 약간 잔잔한 인기의 비결이기도 한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요즘 없는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했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권투 영화들에서 보여졌던 그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했든 또는 그게 아니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은 너무 식상하고 뻔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단지 직접 링 위에 오르는 것만으로는 볼거리가 없으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소재를 그냥 접목시켰던 거죠. 그렇군요. 가끔 영화는요 아주 신선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고전적인 이제 지금 옛날에 봤던 영화를 다시 재현해보고 싶다는 욕망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이트 독이 피처링한 에미넴의 Till I Collapse. 이 곡도 리얼리스틸의 OST입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투 영화 2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리얼 스틸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어떤 영화 소개해드릴까요? 리얼 스틸을 보신 분들이 다 뭐 이런 영화가 너무 진부하고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로보트가 좀 나오니까 좀 볼만한 것 같긴 하고 휴잭맨이라니까 보는데 안 봤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을 거고요. 네. 신데렐라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실화예요. 그러니까 리얼 스틸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 아빠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링 위에 오르고 네. 그리고 그걸 믿어주는 여자가 있고 그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이 영화 좀 놀라운 발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정말 그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링 위에 올라서 챔피언이 되었던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렇군요.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신데렐라맨이라는
작품이 탄생을 했을 텐데요. 이 영화 아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복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신데렐라 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실제 헤비급 복서가 있습니다. 그 제임스 브래독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이 살았던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대공황 시절이에요. 대공황 시절에 그 힘든 그 가난을 딛고 그리고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브래독을 연기한 인물은 러셀 크로우고 러셀 크로우를 믿고 지켜주는 여자가 이제 르네 젤리거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인물입니다. 아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정말 아이가 흥부네 집처럼 많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많이 있나요? 네. 아유 앞이 깜깜하네요. 뭐 대공황 시절이면 네. 미국 대공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대공황. 네. 그때는 정말 일자리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또 스포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그 제임스 브래독이 신데렐라 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요. 네. 이 인물이 원래는 아주 잘 나가는 복서였어요. 그래서 꽤나 그러니까 거품 속에 살았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도 잘 입히고. 네. 그런데 무리한 그 경기 출전 때문에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 그러니까 뼈가 좀 금이 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복서가 되는 거죠.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마침 대공황이 닥쳐서 가진 건 모두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고 점점 가난해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도심 안에서 땔감이 없어서 지나가다 몰래 옆집에 난간 같은 걸 떼다가 갖고 가서 불쏘시개로 쓰는 이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삶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브래독한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기에 출전 기회냐면 당시에 챔피언이 나오는 경기 전에 이제 오프닝 경기를 하는 게 있죠. 네. 잠깐 나가서 한 링 뛰고 나오는 그 경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거의 그때 이제 스파링, 그러니까 대전료를 받게 되는데 이 대전료가 당시 정말 제임스 브래독한테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마다할 수 없어서 몸하고 상관없이 이 경기에 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기에서 아주 놀라운 경기 기량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 제임스 브래독이 돈이 없으니까 부두에 나가서 막노동을 해요. 네. 그러면서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잡이가 이제 손이 다쳐서 계속 못하니까 왼손으로 열심히 물건을 날랐던 거죠. 그러더니 왼손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런. 그래서 무대에 올라서 그 오른손 왼손을 다 잘 쓸 수 있는 강력한 복서가 된 거죠. 나도 모르게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마치 그거 같네요. 어떤 그 만화에서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무술 배우러 가면 쓸데없는 거 계속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딱 보면 이게 결국에는 아까 했던 내가 청소했던 그 동작들이 그렇죠. 무술의 동작들. 네. 내가 뭘 치웠던 빨래 걷던 동작들이 무술의 동작들. 그런 것처럼 부두에서 또 네. 일을 했던 시간들이 도움이 됐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두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당시에 권투 팬들한테 굉장한 그 열광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동질감을 또 네. 느끼게 됐군요. 대공황 당시에는요.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네. 하도 가난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많아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센트럴파크에 빈민촌이 형성되다 못해 가득 채울 지경이었고요. 네. 그거를 후보빌이라고 불렀어요. 후법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대통령 때문에 여기서 살게 됐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는데 그들이 라디오로 권투 경기를 듣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낙이었고요. 그때 제임스 브래독이 등장해서 우리처럼 가난한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몰락한 복서였는데 다시 링 위에 올라서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한 그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재기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도 저 복서처럼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도 보여줬겠죠. 근데 사실은 이 그래서 신데렐라 맨인 건데요. 네. 정말 가난한 신데렐라라는 게 사실 제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제투성이처럼 살았던 가난한 남자가 결국은 챔피언까지 오르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구나. 12시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신데렐라 맨이라고 불렸고 그 당시에 대중적 희망이었는데요. 또 특징적인 거는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 있어요. 당연히 네. 이 인물은 상대방을 죽일 만큼 그로그 상태에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챔피언인 거죠. 그 인물과 마지막 대전에서조차도
이기게 됩니다. 이겨요? 그렇죠. 멋있다. 이게 실화니까요. 멋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가족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링에 오르는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네. 돈이 없어서 난방비가 없어서 남의 집 난간을 뜯어서 살아야 됐던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한 게임 이겨요. 이기는 이유는 한 게임을 이겨야 다음 게임에서도 대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경기를 하고 나서는 다시 부두로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 이런. 왜냐하면 투타임 줘야 되니까요. 파트타임도 해야죠. 투잡이네요. 그렇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재인, 김지수의 신데렐라 듣고 오겠습니다. Now's the time, make it right. Let me see the man's about. I got clear some bad egg.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신데렐라맨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과 배우들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감독이 론 하워드예요. 론 하워드는 정교한 상업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평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형적인 상업 영화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영화 안에서 문학적 깊이 또는 역사적 사실감 이런 것들을 잘 비벼내요. 그래서 아주 웰메이드한 상업 영화를 만들죠. 네. 그러니까 단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상도 주고 싶다라는 영화를 만들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예술적이기만 한 건 아니니까 흥행도 되고 아주 헐리우드에서 가장 헐리우드적인 적인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죠. 뷰티풀 마인드. 러셀 크로우가 생긴 거와 달리 굉장히 빈약한 수학자가 나오는데 네. 믿기지 않습니다. 그게 약간 미스캐스팅 같지만 이 덕분에 신데렐라맨에서도 러셀 크로우가 캐스팅이 돼서 제대로 이번엔 저격을 맞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러셀 크로우 뭐 사실 얼굴만 보면 다 아는 그런 배우고요. 또 여자 배우가 르네 젤위거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름답죠. 사실 러셀 크로우, 르네 젤위거 두 배우 모두가 다 굉장히 고전적인 색깔을 가진 배우예요. 요즘 배우처럼 날씬하고 예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르네 젤위거는 아주 그 예전에 1930-40년대 음악 스타처럼 풍만한 금발머리죠. 그렇죠. 요즘처럼 정말 이웃집 여자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러셀 크로우는 존 웨인 같은 근엄함이 있죠. 그것도 아주 고전적인 색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배우가 론 하워드가 이 두 배우를 캐스팅한 때는 그런 식의 특징을 본 게 있을 거예요. 뭐 시대적 배경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사실 1930년대라고 하는 것, 구태여 사실은 이 시대를 끌어낸 이유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930년대만큼의 그 절망적인 대공황은 없으나 네. 그러나 항상 경기 부침이 겪죠. 가까운 시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것일 텐데 네. 또 아니면 90년대에도 미국은 금융위기 또는 부동산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건 늘 부침하고 그럴 때마다 늘 절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이런 식의 가난이나 경제적 절망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게 단지 열심히 일해서 뭐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링 위에 오르는 액션이 등장하는 영화니까 네네. 정말 좋은 영화 소재가 되죠. 그렇군요. 이 영화 사실 러셀 크로우, 르네 젤위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 전 신데렐라맨은 안 봤거든요. 어때요? 흥행은 잘 됐었나요? 네, 신데렐라맨은 호평을 받았었고요. 뭐 아주 폭발적인 흥행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니까 네.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네. 신데렐라맨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막 땡기는 제목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동화인가. 막 이렇게 막 가서 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옛날에 복서들에 대한 별명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신데렐라맨은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복서의 이름일 텐데 별명인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았죠. 사실은 신데렐라맨이 뛰던 그 복서의 세계는 훨씬 더 낭만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 복서의 마지막은 타이슨 같은 그렇죠.
건달과 깡패에 뭐 아주 흡사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신데렐라맨 이 영화 러닝타임 3시간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기네요. 네. 근데 뭐 지루하거나 뭐 보면서 막 졸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기자님? 저는 이 영화가요. 그 대작 영화와 하지만 작은 영화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론 하워드는요, 기본적으로 그 스필버그처럼 SF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소규모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아니거든요. 론 하워드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서 이 영화 안에서 긴장을 불어넣어주는 건 사실은 러셀 크로우죠. 러셀 크로우의 연기나 캐릭터들 때문인가요? 그렇죠. 러셀 크로우가 그 사실은 이 링 위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연기를 하거든요. 신데렐라맨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건 무대 위에서 쓰러진 적이 없는 복서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러셀 크로우가 이 무대 링 위에서 철저하게 버텨주는 그 무게감 덕분에 영화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에는 러셀 크로우이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영화의 내용과 흥미가, 재미가 배가 됐다는 얘기겠네요. 제가 보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할리우드 배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면 톰 크루즈 같은 배우가 그 복서 연기를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네. 론 하워드 영화인데 그 Far and Away 같은 영화예요. 네. 거기 보면 그 잠시 복서 연기를 하는데 톰 크루즈가 맡은 복서는 탑건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요? 잘생기고 반드시 인기를 얻을 것 같고. 근데 신데렐라맨을 연기한 러셀 크로우는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지를 얻죠.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네. 꼭 이기기를 바라게 만드는 그런 흡입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거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도 않고요. 결말도 좀 뭐 이렇게 뻔한, 그리고 뭐 정말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권투 영화를 갖고 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요즘은요, 이 신화 또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영웅, 이런 것들은 역설적으로 현실은 없고 영화 속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영화에 나온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배트맨, 뭐 아이언맨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영화 안에서 리얼스틸 같은 네. 그런 식의 가족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는 아버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이 영화를 모방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옛날에는 현실이 훨씬 더 극적이고 영화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브래독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영화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죠.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어졌지만 그 네. 이전에 실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의 신화가 있었고 영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영웅이 없고 그런 건 극장에서 돈 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한 측면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 영화 내에서도 좀 하고 싶었던 측면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론 하워드가 구태여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옛날 권투 선수를 끌어들어와서 얘기를 한 이유는 네.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이고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좀 더 묵직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리얼스틸과 신데렐라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 한번 봐야겠네요. 신데렐라맨. 재밌을 것 같아요. 고전적이고 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뭔가 흥미가 계속 가는 걸 보니까 좋은 영화긴 한가 봅니다. 12시 이전에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9시에 볼게요. 3시간 정도 12시가 되려고 하니까. 영화가 끝나요. 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재밌는 영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자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나윤선의 신데렐라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Cool in a state of bliss, doing more than just maintaining, not dying for your kiss. I got a new lease on life. Everything's alright.
거울 속에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 밤 지워도 지워도 또 튀어나오는 과거 사진처럼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때 그 노래들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드립니다.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현지영님, 아이유씨가 부른 삐에로는 우릴 보며 웃지를 들으며 원곡이 어떤지 찾아 듣게 됐어요. 옛날 노래인데도 참 매력적이던데요. 아이유씨도 멋지게 소화했지만요. 오늘은 김한선씨가 부른 원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죠. 아이유씨도 참 색다른 색으로 소화를 잘 해냈죠. 그런데 원곡 자체가 너무 좋은 곡이고 그리고 김한선 씨의 목소리가 뭐랄까요 김한선 씨의 그 느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성숙하면서 또 거기다가 또 소녀스러운 이미지도 중성적인 그런 이미지도 또 있고요. 뭔가 몽환적인 목소리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7662님 첫눈에 반했다는 말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이프를 처음 만난 날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소개팅 자리에 좀 늦었는데요. 그녀가 창가 자리에 턱을 괴고 창 밖을 보고 있었어요. 별것도 없는 그 첫인상이 얼마나 예쁜지 제 평생을 걸었네요. 우리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김건모의 첫인상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있죠. 첫눈에 반하죠. 그런 경우 있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첫눈에 반하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반해서 남자아이가 되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만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늦으셨을 때 혹시 지금의 아내분이 각도를 계산하고 이렇게 창가 쪽에 앉으셔서 턱을 괴고 이렇게 예쁜 각도를 잡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때 혹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있었냐고. 너무 예뻐서 그렇게 보였었는데. 자, 노래 듣고 올까요? 현지영님이 신청하신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리고 7662님이 신청하신 김건모의 첫인상 두 곡 리믹스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리고 김건모의 첫인상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4822님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신청합니다. 학교 앞에서 팔던 노란 병아리 누구나 한 번쯤은 키워봤겠죠? 저도 라면 상자 구해서 먹이 주며 키웠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 가사도 키우던 병아리 얘기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앞에서 운동회 하면 뭐 이렇게 파는 게 많은지. 또 근데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회 전에도 많이 팔았고 메추리도 팔았던 것 같은데, 메추리 병아리. 또 이런 거 잘 키우는 반에 한 명씩 그 병아리 키우는 장인이 있어요. 닭만 들어가지고 와 진짜 잘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이, 저희 집이 2층이었고 밑에 층에도 누나 또래 친구가 있었는데 1층에는 마당이 있잖아요. 화단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1층에서 키우던 병아리는 매번 닭이 되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병아리들은 좀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고 그래서 많이 슬퍼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햄스터 키웠어요. 햄스터는 건강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주현성님,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곡도 신청하면 틀어주나요? 미드나잇 스포일러에 신청해야 하는지 90s but goodies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96년에 나온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톰 크루즈가 줄 하나로 천장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질 뻔했던 장면,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요. 심장이 다 쫄깃해졌어요 하셨습니다. 이곳에 90s but goodies에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신기주 기자님은 이런 사연은 읽어주지 않으십니다. 읽어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이 미션 임파서블이요? 재밌죠.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90s but goodies로 보내주십시오. 이 장면 참 인상 깊은 장면이죠. 저는 사실 영화가 나왔던 당시에는 보지 못했고요. 커서 봤는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음악들도 좋고요. 2341님, 커트 코베인이 세상을 떠난 후 발표된 너바나의 마지막 앨범이었죠. Unplugged in New York에서 Come As You Are 듣고 싶어요. 커트 코베인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야, 커트 코베인은, 저는 그 빨간 머리가 왜 이렇게 멋있던지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 연주 했었던 곡이 Smell Like Teen Spirit이어서, 이 곡은 진짜 코드 없는데 코드 4개 끝이거든요. 코드 4개 끝인데 커트 코베인의 뭔가 카리스마 넘치는 그 목소리와 그 멤버들의 화려한 플레이,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화려한 느낌보다는 치는 동작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너무 멋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커트 코베인 너바나의 연주 영상들을 보면서 악기들을 배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주현성 님이 신청하신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곡 테마 from Mission Impossible 먼저 듣고요. 이어서 2341 님이 신청하신 너바나의 Unplugged in New York 앨범에 담긴 Come As You Ar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곡 테마 from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너바나의 Come As You Ar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은영님, 시보다 시 같은 가사의 노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틀어주세요. 근데 전 아직 사람보다 꽃이 더 예쁜데 더 나이가 들면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아는 날도 올까요?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움을 찾는지 모르겠지만요. 꽃은요 너무 향기롭고요. 그리고 또 순간 예쁘게 폈다가 또 지고요.
어떻게 보면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고 그게 더 그렇게 뭔가 한순간 되게 아름답게 향기를 뿜고 그리고 사라지는 게 더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도 아름답죠. 꽃보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워요, 사람도. 6857님, 이 코너 들으며 항상 공감해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가수랑 노래 제목만 쓰기 민망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코너 들으면서 공감해요.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로 감사합니다. 8907님, 샤니아 트레인의 You Are Still the One 같이 들어요. 아마 이 노래도 들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시작할 때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정말 좋아요 하셨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6857님이 신청하신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8907님이 신청하신 곡이죠. 샤니아 트레인의 You Are Still the One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I felt love. And after all this time, you're still the one I love. Yeah.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샤니아 트레인의 You Are Still the On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합니다. 박은숙님, 원미연의 이별 여행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나왔을 때 대학기 동아리 선배랑 연애 중이었어요. 근데 매일 보니까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같이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늘 시큰둥했죠. 그러다 서로에게 좋은 기억만 있을 때 헤어지자며 이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도 밉지가 않고 가끔 어떻게 사나 궁금해져요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별의 방식이 좀 다르지만요. 정말 대학교 때니까 가능한 헤어짐이 아닐까 싶네요. 서로에게 좋은 기억만 있을 때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헤어짐이 가능한 게 좀 신기하네요. 권태기가 와서 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만나다 보면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이유를 극복하지 못해서 대부분 헤어지는데 이 일은 사실 그래 우리 극복할 일 오기 전에 헤어지자. 안 좋은 일 와서 서로에게 고난 시련 주기 전에 좋은 또 그냥 지인으로 남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와 되게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들이 또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5932님, 김현식의 사랑 신청합니다. 김현식 목소리는 왜 소주를 부를까요? 푸른밤에서 틀어주시면 이 노래 들으면서 한잔 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소주를 갑작스럽게 나오면 친구를 야! 나 지금 푸른밤에 보낸 거 읽혔으니까 나와. 이게 안 되면 혼자 집에서 라면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에 좋게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해질 정도로만 그냥 몸이 좀 따뜻해질 정도만 마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던데요. 소주 그리고 칼로리도 높대요. 안주들도 다 짠 것들 많고 하니까 너무 자주 드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숙님이 신청하신 원미연의 이별여행, 그리고 5932님이 신청하신 김현식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원미연의 이별 여행 그리고 김현식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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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그 90s but goodies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생소한 곡들이어도요. 들으면 제가 아는 곡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별 여행이라는 곡도 알던 노래였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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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도 참 많이 불렀고 심지어 멜로디랑 가사까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신청해 봐야겠어요. 나중에 따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잠금 걸어가지고 작성자랑 뭐라고 하죠? 관리자만 볼 수 있게.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신님, 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쓰레기 오빠를 좋아했는데요. 쓰레기 오빠의 통화 연결음으로 나와서 알게 된 노래가 있어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1994 이 드라마가 참 엄청 난리였죠. 근데 사실 1997이라는 드라마가 먼저 세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작 그 대본이랑 그 컨셉을 먼저 잡은 건 1994였대요. 근데 요즘에 TV를 많이 보는 나이 또래나 그리고 좀 공감대를 많이 살 수 있는 시대를 생각을 해보다가 H.O.T 시대가 또 공감대가 잘 오겠다 싶어서 먼저 제작을 했었는데 하도 잘 되니까 이어서 또 준비해놨었던 애초에 맨 처음에 신업을 짜놨었던 1994도 좀 빠른 시일에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던데 역시 뭔가 잘 되면요 착착착 내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해두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라님, 어디인가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계속 듣게 되네요. 마크 모리슨의 Return of the Mac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디선가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노래들을 제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참 대단하시다. 저는 맨날 스쳐 들어가면 멜로디, 가사, 부분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또 잘 찾아주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인터넷에서 이런 정말 가사를 이상하게 듣고 기억해놔도 잘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재밌었던 건 유목농민? 아세요? 유목농민으로 시작한대요, 노래가. 유목농민 이렇게 뭐 계속 외치는 노래. 이게 미스 A의 뱃걸 굿걸이었어요. You know 뭐였지? You don't know me? 이거 반복이었다고. 이게 유목농민으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놓기만 해도 다 찾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일본 노래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에 이 노래 뭐죠? 하면서 막 글 올렸던 기억도 막 나는데 결국엔 그건 못 찾아주셨어요. 다 찾는 건 아닌가 봐요. 메리님, 가수와 노래만 적어주셨네요. 뉴 오더의 Regret.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푸른밤 멀리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신청곡 들어볼까요? 세라님이 신청하셨죠? 마크 모리슨의 Return of the Mac 그리고 메리님이 신청하신 괜찮아요.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반말해도 이해해 줄 거예요. 오케이, are you okay, 메리? 메리님이 신청하신 뉴 오더의 Regret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내가 만약 지금 그대 곁에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 세상에 귀한 그 어느 거라도 쉽게 얻을 수가 없다고. 마음은 언제나 귀한 걸 원하지. 깊은 곳에 간직하려 하지. 때로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나에게 귀한 거라면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 너에게 귀한 거라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 빛과 소금에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오늘 90s but goodies 할 때도 느끼셨겠지만요. 저는 옛날 노래들 노랫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90년대보다 더 옛날 밴드지만요. 지금 들어도 음색이나 멜로디 진행 같은 게 참 세련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귀한 것, 우리가 진짜 꿈꾸는 그 무엇은요. 뻔한 말 같지만 정말 쉽게 얻어지지가 않겠죠? 남에게 귀한 건 나에게도 귀하다는 거. 그걸 알고 모든 일에 대하는 게 말 그대로 사회생활의 기초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상사에게 아부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겠죠. 오늘 끝곡 빛과 소금에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